예, 팩트체크. 어제는 수포자 얘기로 조금 뭐랄까요, 가볍게 했다고 할까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팩트체크가 늘 가벼울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자, 연일 포스코 비자금 수사 소식으로 뜨겁죠. 그러면서 나오는 기본적인 궁금증은 자, 이게 분명히 민간 기업인데 왜 이렇게 정부는 끊임없이 포스코를 흔들고 또 포스코는 그럴 때마다 흔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팩트체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왜 그런지 오늘 좀 풀어볼까요? 김필규 기자. 예. 이번에 그 정준양 전 회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역대 포스코 회장 모두가 정말 예외 없이 정권의 외풍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 포스코 회장이라는 자리는 임기 3년에 연임이 가능한 그 자리입니다. 1990년 민영화 이후에 초대 박태준 회장이 김영삼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중도 사퇴를 했는데요. 예. 역대 회장들 모두요, 말씀하신 대로 원했던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다 중도에 물러났습니다. 예. 이 검찰 수사나 또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준양 회장의 경우는요, 이미 이번 정권 들어섰을 때부터 눈밖에 났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화면으로 보실 텐데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와 회동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재계 1위부터 8위, 9위, 10위, 2위, 3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참석을 했는데 정작 재계 6위였던 포스코 회장만 이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도 사퇴 압박에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물러났는데요. 이제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글쎄 그 자리에 뭐 깜빡하고 안 불렀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안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인 모양이군요. 근데 여기 정부 지분이 포스코에 없잖아요. 없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오늘 이제 주제긴 합니다만은. 정부 지분이 없고요.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뭐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골고루 나눠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지분율 8.26%로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분상으로는 공기업이 아니라 분명히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어찌 보면 이제 준 정부 기관이니까. 근데 아무튼 최대 그 주주니까 그걸 통해서 지배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뭐 KB그룹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굴지의 회사들도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적은 없거든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래서 포스코에 직접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정준양 전 회장의 경우 이 5년 전 원래 내부적으로 다른 인물이 내정돼 있다가 MB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회장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 뭐 이런 것을 효과적인 위협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조직이 이렇게 흔들리느니 그냥 정권이 정한 사람 세우자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요, 정권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데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뭐 민영화된 기업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산자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KT가 방통위의 통제를 받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금융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공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긴밀한 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권이 경영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기업 입장에서도 아무튼 여태까지 얘기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글쎄 정부가 그렇다면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괜히 무슨 뭐 여가선용으로 개입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개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건 어떻게 봅니까?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정부가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 뭔지 콕 집어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대로요, 누군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지 또 자원외교 관련 기업을 비싼 값을 주고 인수한 것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정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경우에는요, 계열사가 무려 70여 개입니다. 그리고 또 외주 협력업체만 100여 곳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챙겨줄 수 있는, 정권이 챙겨줄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희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회장들이 그야말로 곱게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좋은 모습으로. 예. 그 회장이든 CEO든 이렇게 정부 눈치 자꾸 보게 되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예. 아무리 좀 처음에 튼튼했던 기업도 좀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예. 포스코의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 2008년에 매출이 41조였던 게 이제 2013년에는 61조로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네요. 예. 하지만 이건 매출이고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은요. 같은 기간 17%에서 5%로 확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군요. 영업이익률은.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용 등급도요. S&P 기준으로 봤을 때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떨어졌고요. 또 세계 1위 철강 기업이었던 그 위상도 6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예. 물론 다른 외부 환경도 뭐 살펴봐야지 되겠지만 이 부분 이런 어떤 경영 상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그 정부 사업을 지원한다고 여기저기 나가서 이 나리를 쳐대는 상황이 되고 쓸데없는 거 인수합병하느라 힘을 다 빼니 포스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이게 정권이 개입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게 되는 구조가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포스코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런 상징성, 뭐 비단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뭐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 뭐 분명히 그건 뭐 안 좋은 것이고 예. 그렇다면 글쎄요, 팩트체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준비해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뒤에서 보시는 이 사진이 1970년 박태준 전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받은 문서입니다. 아, 예. 포항제철 설비 구매 과정에서요. 정치인들이 하도 리베이트 때문에 막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하라라는 친필 서명을 받았던 겁니다. 예, 예. 자, 일종의 어떤 종이마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 어쩌면 그동안 정권들이 자초한 건데 자, 이런 반복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권이 이제 그만 포스코를 좀 놔주겠다. 먼저 이런 종이마패를 써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권이 먼저 종이마패를 써줘야 된다. 가능할까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